자, 최고위원회의를 손학규 대표님 주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38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우사인 볼트가 아깝게 실격했습니다. 안이한 상황 변화 때문에 지나친 욕심이 무리수를 불러서 실패를 자초한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아공의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해서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최소 생활 보장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자기 개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지난 1월에 출범한 보편적 복지기획단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안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바로 민생경제입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낭비성 토목 예산 전환, 세입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토건주의와의 결별이 보편적 복지사회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우리 민주당의 자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국민 앞에 겸손입니다. 다른 야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한 당내 절차를 거쳐서 서울 시민이 지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 후보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여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천정배 최고위원께 의원직 사퇴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인 것을 잘 압니다만 당의 지도부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반민생 정책, 반민생 법안을 막고 민주당의 민생진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회 의석 한 석이 아쉽고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면 절대로 의원직 사퇴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한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박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정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표 원내대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저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의 물대포가 다시 나온 곳 2008년 6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강정마을 주민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이 되니까 공권력을 동원한 공안몰이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합니다. 민심과 정면 대치되는 구시대적인 공안 통치가 아직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한번 출석한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고, 그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하고도 부도덕한 정리해고에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리해고 문제는 물론이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역외 탈세 문제, 해외 일자리 빼돌리기 문제,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남호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야오당과 함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말까지 한진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물론이려니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서 국세청의 문제, 금감원 문제, 검찰의 문제, 경찰의 문제, 이런 기관들이 탈세를 감싸준 의혹, 분식회계를 감싸준 의혹, 또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의혹과 비리 등을 파헤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김 대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야오당과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한진의 부당한, 부도덕하고 불이한 정리해고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85호 크레인에 전기는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은 올려다 줍니다. 국회가 또 민주당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 유린을 바로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수대라고 불리는 네 분에게는 그런 필요 물품조차도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론에 관심이 있는 김현숙 씨에게는 전기도 올려주고 물이나 책도 올려주지만 또 어떤 차별 대우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서울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최고위원회였습니다. 그런 식의 최고위원회라면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에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고 또 의지 표명하는 것을 그건 다행이고 또 당의 행복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단속하고 또 제어하려고 하는 것, 그건 실패를 자초할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경선 실패가 시장 낙선으로 이어졌습니다. 2006년 제가 당의장 때였습니다만 강금실 후보 경선답지 못한 경선이 결국 낙선에 일조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치열한 경선이 돼야 합니다. 설사 한명수 후보가 다시 도전한다고 해도 경선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빛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은 지금부터 즉각 공정한 경선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당과 당대표, 지도부의 임무는 그런 것입니다. 경선 효과를 극대화해서 6.2 선거에
우호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투표율을 늘리고 젊은 층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끌어내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가 걱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채 문제가 가장 크지요. 온 나라가 빚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도 일반 기업도 공기업도 국가도 공통 빚더미입니다. 빚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빚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빚을 얻지 않으면 못 사는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01조 400억 원이었는데 지금 900조에 육박합니다. 2007년도에 630조였으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금년 1사분기까지 17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62조 원이 늘어나서 8.3%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계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144개 상장기업의 6월 말 현재 부채 비율이 134%입니다. 6개월 전에 121%보다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인 200%의 배가 넘는 440%입니다. 공기업 부채 증가 심각합니다. 국회 예정처의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38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이 실제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금융부채만 216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56%,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말보다 98.6%나 급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온통 대한민국이 빚에 짓눌려 있는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 있고,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중소기업, 한계기업들은 빚도 얻지 못하고 도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게들이 앞다투어 빚을 늘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게을리하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것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입니다. 게다가 물가 대란으로 빚을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기업들은 4대강 공사 같은 이명박표 경제 정책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빚을 안 지면 못 살 정도로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해법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와 거꾸로 가면 됩니다. 낙수경제를 분수경제로 바꾸면 됩니다. 지나친 능력보다 초과하는 성장률과 과도한 경상수지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자세로 돌아와서 서민과 중산층 돌봐야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 특히 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추석 물가 관리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서민 생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승리하는 후보, 복지로 가는 후보, 그리고 통합으로 가는 후보가 서울시장의 후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6 재보선은 보수 대 진보의 또 복지 대 반복지의 전면적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확실한 전초전이 되고 풍향계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사력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월 24일 주민투표를 막아내고 10월 26일 있는 시장선거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서울 시민과 국민은 완전히 이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분열의 함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패배의 위험성은 지극히 높아집니다. 8월 24일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서울 시민의 25.7%라는 수치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앞길을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한나라당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야권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주진보 진영은 외줄타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삐끗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10월 26일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하고 그래야 12월 29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승리하는 공식을 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그리고 4월 27일 재보궐선거, 그리고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의 깃발을 들고 삶의 진보, 생활의 진보, 민생 진보의 길로 확고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대연합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민주진보 대통합을 통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후보 단일화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복지 정치인을, 또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생각이 가슴에 담긴 유능하고 청신한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로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정별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 일각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조기 과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아니한 태도라고 봅니다. 조기 과열은 한나라당에서나 걱정할 일입니다. 이번 선거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민심에 잘 부응하고 제대로 잘하면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번 주민투표 25.7%의 투표율 만만치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른바 보수 세력 아주 강하게 결집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적어도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5%는 돼야 우리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역대 재보선 투표율 50% 된 적도 없습니다. 지난번 4월에 손학규 대표 당선되실 때 47%,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엄중히 봐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개혁 세력, 진보 세력, 이런 세력들의 불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합니다. 개혁 진보적인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거 분위기를 띄워야 합니다.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만들어준 이 8월 24일 주민투표에 이 역사적 승리를 우리가 나서서 계기를 만듭니다. 복지 항쟁에서 승리한 이 대중들에게 통쾌감을 주기는커녕 그릇된 논리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반드시 경선을 해야 합니다. 무늬만의 경선이 아닌 실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 이기는 길이고 다음 총선 대선 이기는 길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작년에 경선만 제대로 됐더라도 서울시장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오세훈 시장 나와서 무슨 이런 주민투표 수동 없이 지금까지 훌륭한 시장, 우리 민주당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고 있을 겁니다. 더구나 작년 말부터 제가 책임을 지고 당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당 개혁을 성공하는 것, 이거 수권 정당화의 지름길입니다. 내년 총선 대선의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개혁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당의 주인이 국민이고 당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당원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시민의 선택이 보장돼야 합니다. 당대표와 지도부는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투표율 높이는 데 몰두하십시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앞장서십시오. 경선 준비에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특히 모바일 투표, 그걸 만약 도입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도 앞으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경선 시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작년 6월 2일의 서울시장 문제 그 전에 또 그렇지만 보면은 또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없다는 핑계로 또 우물쭈물 선거 후보 만들어서 나가려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걷고 어떻게 국민의 참여, 많은 개혁적, 진보적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원직과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의 즈음에서 작은 기득권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고심에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의 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이미 국민들에게 공표한 걸 뒤집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전정배 자신도 우습게 되지만 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 대표께서는 저에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의원직 사퇴서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번 사퇴 기자회견 국민에게 공표하기 전에 대표께서 여러 차례 제게 간곡히 사퇴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대표의 충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서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사퇴를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공표하고 약속한 마당에 단지 행정적으로 사퇴서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에게 그걸 번복하라고 주장하고 본연지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최고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도저히 제가 모욕감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태도로 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손 대표의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선거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물러서 우물쭈물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왕적 총재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김대중 총재도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위원을 상대로 무슨 분개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우리 당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원직 사퇴, 최고위원직 사퇴는 저의 고심과 충정의 반론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서울 시민들의 냉엄한 판단, 저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들, 아직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사퇴를 만류하고 좋습니다. 대표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예의도 금도도 당원으로서 같은 지도부로서의 어떤 우정이나 애정도 없이 그저 몰아쳐서 강요해서 그런 태도는 즉각 중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수선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동키호테와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노름에 휘둘려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울시정이 중단되는 사태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민주당이 이 사태를 지혜롭게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서 내부적으로 내용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오늘 행동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통일부 장관 해임 거래와 관련해서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사당이 공동 해임 건의안 제출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자유선진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게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에는 찬성 의원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꼭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 제출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의 후회에 그친 비핵개방 3천이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안보 라인이 대폭 교체가 돼서 야말로 실효성 있는 진지한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교육과 반부패 교육을 외치면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던 광노현 교육감이 부패와 관련해서 출국 정지를 당하고 상대방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검찰 수반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성수대계가 또다시 무너지는 악몽을 되뇌게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당보다도 단호하고 결연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밝힌 돈의 전달 경위, 전달 방법, 현금의 전달, 또 전달 방식의 여러 사람의 관여 등등을 볼 때 박기면 교수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원정적 차원에서 선의 행위라고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각 교육감께서는 진실을 고백하고 공인으로서의 합당한 처신과 행동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검찰에게도 요구합니다.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가 이 땅에서 큰절이 된 줄 알았더니 법무장관이 바뀌고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그 작태가 그대로 횡행되는 것을 보면서 검찰 개혁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치 보복에 의한 수사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응분히 검찰 책임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으로 검찰권을 행사가 돼야지 죄를 만들거나 또 부풀려서 정치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 읽겠습니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없습니다. 역산을 해보면 우리 당에서 준비할 사항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후보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는 경선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선 방법,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선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의 그 진면목이 서울 시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후보가 차츰 거론이 되어서 조기 과열이 우려되고 국민들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걱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이것을 의식해서 이 문제를 미루다 보면은 더 큰 것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2010년도 우리 서울시장 후보 결정 과정을 다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치열한 경선이 되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 전초전으로서 꼭 저희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는 이 복지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주민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천정배 후보님의 그 의원직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로의 양식을 기대를 하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이 2억 원을 선으로 박명기에게 전달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박노현 교육감은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반부패, 법치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분입니다. 여태까지 그 언행을 생각해서 자기 언행에 걸맞는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때문에 이 정기국회가 제대로 또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국회인 만큼 정기국회 때도 충실하게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투표 불성립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한편에서는 민주당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들의 의욕이 너무 많이 넘쳐서 과잉 의욕이 되면 오히려 위기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간 민주당과 진보기획세력 모두에게 안 좋은 그런 소리들이 시중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노현 교육감 문제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에 많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비치지 않는 것만 분명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작게는 민주당의 승리가 되어야 되지만 더 크게는 잘못 가고 있는 이 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확실하게 되돌려내는 그런 진보개혁 세력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 시민과 국민들의 열망, 정치에 대한 애절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들의 열사를 제대로 결집해내고 진보개혁 세력 모두의 서울시정과 국정에 대한 그런 합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한편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야권 통합과 연대의 성사에 도움이 되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대원칙을 잘 살려서 서울시장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의욕을 앞서기보다는 당의 승리와 진보개혁 세력 모두의 승리,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결전에 헌신하고 복무한다는 그런 자세로 모두 절제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 자리가 없이 실망스러운 그런 자리로 국민들이 비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